자, 인체에 공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폐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죠. 이게. 그래서 하나의 관이 됐으니까 하나의 관은 뭐예요? 다 점막으로 이루어졌고 점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항원 또는 자극제, 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오염물질, 꽃가루 뭐 이런 거 있죠? 공해 같은 경우 공해 물질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 코에 1차적으로 코에서 자극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점액을 분비하는 게 히스타민 반응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저평골과 상악골이 이게 이제 코를 이루는 부분인데 코. 자, 이 코를 이루는 이 부분이 정상적이면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풋, 집어넣은 거하고 나가는 게 정상적이면은 어때요? 얘들이 잘 살 수가 있어. 뭐냐면은 혈액이라든가 림프라든가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뭐 미네랄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영양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여기에 필요한 만큼 애들이 정상적인 어떤 구성이 되면은 아웃풋도 정확하게 노폐물이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노폐물. 그죠? 그 다음에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인풋이나 아웃풋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풋이나 아웃풋이 제대로 안 되면은. 여기에는 고인물이 되죠. 그러니까 코로 들어가는 거하고 코에서 나오는 게 이 아웃풋이 원활치 않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코에 뭐가 될까요? 고이겠죠. 계속. 그러면 노폐물이라든가 독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그러니까 뭐가 생겨? 여기에 독성 물질이 쌓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쌓여. 그 다음에 영양분이 안 들어와. 산소가 안 들어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인물로 썩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일어나겠죠. 염증.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미생물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괜찮은 유익균들이 다 어떻게 돼? 증식해서 이 쓰레기를 없애야 돼. 노폐물을 없애야 돼. 그럼 거기에 폭발적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히스타민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재채기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타민 반응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 안에 있는 것을 노폐물을 빼줘야 돼. 해독을 해야 돼. 해독. 해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데가 뭐다? 저평골과 상악골의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자
몸에서 몸에 폐가 있을 것이고, 심장이 있을 것이고, 신장이 있을 것이고, 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몸에는 오장 육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네 가지는 혈액순환이나 신경이나 림프라든가 요 순환을 네 가지는 잘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뇌에서 이 코로 나오는 거는 일단 이게 저평골입니다. 저평골. 자, 여기는 사각근 경부입니다. 경부 마사지. 그래서 목에서 굳어버리면은 일단은 뇌까지 혈액순환이 안 돼요. 뇌까지 신경이 전달이 안 돼요. 경부를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평골이 제한이 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코에 인풋과 아웃풋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원래 비염의 부비동염, 축농증, 비염, 요 세 가지의 원인은 계속 농이 찬다는 걸 생각하시는 거죠. 농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자, 옆에 계속 농이 차고, 염증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계속 분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계속 코 안에 이런 독성 물질, 노폐물이 계속 고인물로 계속 쌓여 있다는 거죠. 요걸 빼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를 꼭 하지 않으면은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라든가 부비동이 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침을 목 놔주고, 저평골 침을 놔주고, 그 다음에 환자 스스로 저평골 마사지를 하게 하죠. 그래서 침은 코 주위에, 코 주위 침을 놔주고, 경부에 침을 놔주고, 저평골 침이 있어요. 저평골 침을 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침이나 사암침이나 체질에 관련된 혈자리를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자들은 경부와 저평골 마사지를 해줘요. 이게는. 그 다음에 한약치료는 우리가 기관지방이 따로 있고, 독소를 제거해주는 혈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가 있어요. 스프레이. 염증 잡아주는. 이걸 써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하고 경부 마사지만 요것만 가지고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스스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완치. 그 다음에 약까지 쓰면은 1, 2개월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 저평골 마사지와 경부 마사지를 안 하고, 경부와 저평골 치료를 안 하고 비염 치료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항상 이 경부와 저평골 마사지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부비동염, 축농증, 비염. 이 치료는 일단 코에 염증이 많이 생긴 게 문제인데 왜 생겼냐? 코에 뭐가요? 독성 물질이라든가 노폐물이 쌓인 거다. 그 이유는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조화를 이루지 못해.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독성 물질과 노폐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이 정상적일 때는 나한테는 다 유익균들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놈들이었어. 근데 여기에 독성 물질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독성 물질이 쌓이면은 그걸 청소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해균이라 그래요. 유해균. 자, 코에 유익균이 원래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으로 건강한데, 유해균이 많아. 그러면은, 자, 봐봐요. 유해균이 비염의 원인입니까? 어때요? 비염의 원인이 아니죠. 결과물이지. 유해균들은 청소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증식에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봐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럼 뭐부터 투입을 해야 돼? 일반 공무원들도 다 조끼 입어가지고 청소부로 다 투입하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눈이 20cm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단 말이에요. 일반인 사람들도 다 눈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많네? 그래서 그 눈 치우는 사람들이 원인이에요? 아니잖아. 결과물이잖아. 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고, 공무원들도 자기 일 안 하고 눈부터 치우는 거고, 원래 청소하는 사람들은 일단 눈부터 치우는 거고. 그러니까 유해균이 많다고 해서 얘들이 비염의 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축농증의 원인이 아니다는 거죠. 뭐다? 저평골과 상악골에 제한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노폐물이 쌓이고 독성물질이 쌓이고 이래서 비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저평골과 상악골의 제한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게 제일 키포인트다. 자, 여기까지. 자, 끊어주시고.